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뭐야? 놀랍게도 뇌물죄야. 전주지검이 그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사위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거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2억여 원을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어. 사실 게임업체 이력이 전무였던 사위가 해외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보면 누구나 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사건이었거든. 사건은 이래. 한번 들어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직 씨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에 임명돼. 중진공 이사장은 평소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던 자리였거든. 이런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낙하산을 타고 이 자리에 임명된 거야.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요 직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는데 중진공 이사장으로 대통령이 발탁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가 매우 쉬웠겠지. 검찰은 당시 이상직이 차기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진공 이사장직 면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없었다면 신속한 면직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조사했어. 결국 이상직의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당시 대통령이 도와준 거지. 문제는 이 이상직이라는 인물이 막강한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을 시킬 만큼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단 거야. 그렇게 국회의원까지 시켜줬는데 결국 2년도 안 돼서 의원직이 박탈돼. 당시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사건이 불거졌거든. 320억대 임금 체불 사건이 터졌는데 창업주의자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당시 의원이 이걸 나몰라라 했었거든.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타항공의 횡령 배임 문제로 이상직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해. 또 이거 말고도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기도 해서 결국 의원직이 박탈된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주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줬을까? 이 물음이 이번 문재인 기소의 핵심적인 질문이야.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가?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라면 이렇게 뇌물죄로 기소되진 않았겠지.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한 건 이상직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억대의 대가성 금품이 오갔기 때문이야. 억대의 금품? 친문계 인사들도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은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전주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그냥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이 대가로 이상직이 당시 이렇다 할 변변한 경제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딸 사위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아빠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인데 딸 사위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간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문다혜 이야기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 이유를 철저히 비밀로 붙였었거든. 물어봐도 안 말해주고 숨기로 했었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임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청와대가 그때 당시 그렇게 밝히면 됐었잖아. 사위가 해외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이 돼서 태국으로 잠시 이사를 간다. 근데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던 걸까? 그 이유가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거야. 타이 이스타항공은 당연히 이스타항공의 해외 자회사겠지. 이스타항공은 누구 거?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거. 문제는 이 사위가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될 만큼 이렇다 할 경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게임업체 근무 이력이 전부였거든. 그 이력 갖고 지금 당장 해외 항공사 임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 채용해도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야. 명백한 특혜성 채용이지. 이게 첫 번째 특혜야. 자, 두 번째 특혜. 게다가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 또 있는데 서 씨를 채용할 당시 타이 이스타젯은 임원을 채용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검찰은 당시 타이 이스타젯이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항공사업 면허도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임직원 채용 계획도 없었던 거라고 밝혔어. 당연히 누구의 지시가 있었겠어? 이상직의 지시. 수익도 안 나오는 회사에 이상직은 당시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 월급여 800만 원, 상무, 직급, 주거비 등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던 거야. 여기서 세 번째 특혜. 문 전 대통령 사위에게 지급된 급여가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를 맡고 있던 대표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취업 후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한 일이라곤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업무 보조만 했던 거죠.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귀국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명목으로 출근도 많이 안 했던 걸로 전해져. 이렇게 딸과 사위에게 지급된 돈의 규모가 총 2억 1,700만 원이야.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무료 이주에 집도 나오지 생활비에 급여까지 받은 거잖아. 이 정도면 검찰이 보기에 그냥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기 위해서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형식만 꾸몄다고 보기에도 충분했던 거지. 실제로 이 딸 사위 부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태국으로 간 뒤부터 생활비 지원이 뚝
끊겨. 자, 그럼 이상직이 준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은 딸이나 사위에게 지급된 이 정당한 대가일까? 검찰은 그게 아니라 이 돈 문 전 대통령을 보고 지급된 대가성 뇌물이다 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이유야.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아예 몰랐을 가능성은 없어? 이 친문계 인사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도 못하고 있어. 왜일까? 딸과 사위 등의 이 태국 이전과 취업 특혜 금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보기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이것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는데 일단 대통령 경호처가 2018년 6월에 문 다혜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고 문 전 대통령이 승인도 했어. 이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사위의 채용과 문다혜 가족의 이 태국 이전, 태국 이주 전반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어. 그 결정적인 근거는 문다혜가 당시 백우원우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 반장이었던 신모 씨를 통해 이상직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준비했던 태국 정보를 전달받고 이주를 결정한 걸로 조사됐거든. 문다혜는 당시 남편이 채용되기도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위치도 알아보고 다녔던 게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났어. 이상직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키울 수 있는 맨션을 소개받아서 주거지로 정하기도 했지. 이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이런 특혜나 뭐 이런 걸 받는 걸 감찰하라고 있는 것 아니야? 당연하지. 대통령 친인척과 가족의 특혜 및 이 금품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감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특별감찰관이었거든. 그런데 감찰은커녕 오히려 태국 이주를 도왔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문대가 이렇게 지급받은 2억 한 2천여만 원을 갖고 태국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 없이 당시 7억 6천만 원을 주고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문제는 당시 문대는 태국에 있었잖아. 그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샀게?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양평동 현지 답사를 했고 문다혜 위임장을 특별감찰반 반장이 받아서 부동산 등기 치는 걸 대신 해주기도 해. 그 특별감찰반 직원은 현재 조국혁신당에 가 있어. 부동산 매입 자금도 문다혜가 태국 현지 경호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현금을 주고 이걸 환전해서 자신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게 지시한 것도 수사 결과 드러났어. 이렇게 구입한 집을 1년 9개월 만에 되팔아서 무려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지. 당시 자기 아버지는 실구매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는 걸 투기로 단정하고 규제해왔거든. 딸과 가족은 여기서 예외였던 거지. 문 전 대통령이 몰랐을 수가 없었겠네. 정황상 그렇지.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민정수석실 관련자 누구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총선 출마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려면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알아서 태국 이주 과정을 도왔고 경호처 직원들이 보고도 없이 알아서 직원을 해외로 보내서 경호 업무를 하게 했고 민정수석실 직원이 보고도 없이 대신 부동산 등기까지 쳐준 거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 여기까지 알면 검찰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보면 돼. 와, 뉴스로 보면 복잡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쉽다. 앞으로도 또 계속 꽉TV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고마워요.